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담아놓고 있는 게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를 써요. 남한테 꼭 해야 되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시를 써요. 근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키가 작고 네가 볼 때 이렇게 조그맣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지. 나도 알 건 다 알고 나도 있을 건 다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말을 하면 이거는 하소연이나 푸념이 돼요. 그렇죠? 근데 하소연이나 푸념과 같은 말을 하고 싶어도 시를 쓰는데 그것을 시의 꼴을 갖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고 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 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이 생각을 시로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주위의 어떤 사물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까 하다가 산을 본 거예요. 이 시인은 신경림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우음이라는 이 시를 쓰면서 그 밑에다가 부제를 달아놨는데 예산에서라는 부제를 달아놨어요. 예산에서라는 부제를 다른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 시를 읽는 열세 언어 중에 하나예요. 예산 지역은 높은 산이 있는 강원도 지역과도 다른 지방이고요. 또 평야지대가 쫙 펼쳐지면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비산비야 지역이에요. 비산비야라는 것은 높은 산도 넓은 들이 있는 지역도 아닌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택리지에 나와 있는 그 네포 지역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높은 산이 아닌 낮은 산, 작은 산을 보신 거예요. 근데 작은 산을 봤는데 그 지역을 가다 보니까 그 작은 산도 생각해보니까 골짜기도 있고 바위 벼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짐승들도 살고 있고 또 어느 곳에 가니까 광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속에는 석탄도 있고 금도 은도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산도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고 갖출 건 다 갖추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한 편의 시가 쓰여지는 거죠. 좀 전에 내가 이렇게 키가 작고 볼품없이 생겼다고 그래서 나 무시하지 마. 나도 알 건 다 알고 있을 건 다 있고 갖출 건 다 갖췄단 말이야. 왜 이래?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이대로 하지 않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낮은 산도 산은 산이어서 봉우리도 있고 바위노설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갈대밭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좀 전에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이렇게 산에다가 옮겨서 산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산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 창작하는 방법으로는 입상진의라고 그래요. 설립자, 형상상자, 다할진, 뜻의 이렇게 해서 입상진의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형상을 통해서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딱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상상으로 가는 거죠. 이제 상상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사람처럼 품 안에는 산짐승도 살게 하고 또 머리칼 속에는 갖가지 새도 기른다. 어깨의 겨드랑이에 산꽃을 피우는가 하면 등과 엉덩이에는 이끼도 돋게 하고 가슴팍이며 뱃속에는 금과 은 같은 소중한 것을 감추어 두기도 한다. 아무리 낮은 산도 알 건 다 알아서 비바람 치는 날은 몸을 웅크리기도 하고 햇볕 따스하면 가슴 활짝 펴고 진종일 해바라기를 하기도 한다. 아무리 낮은 산도 산은 산이어서 있을 것은 있고 갖출 것은 갖추었다. 알 것은 알고 볼 것은 다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요 마지막 삼행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기서 요 시작했던 요 부분의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변화도 주고 상상으로 끌어가다가 마치 사람처럼 품 안에 머리칼, 어깨, 겨드랑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산에 능선도 있고 뭐 비탈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등과 엉덩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산도 앞이 있고 뒤가 있고 그렇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깨라든가 머리칼이라든가 머리칼은 뭘까요? 어떤 상상을 하게 되세요? 숲 이런 걸 상상하게 되죠. 그렇죠? 나무, 숲 이런 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시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쉽게 표현했는데도 깊이 있는 생각들을 다 담아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슴팍이며 뱃속에는 금과 은 같은 소중한 것을 감춰두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도 우리 안에 아주 소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금과 은 같은 것. 금과 은 같이 정말 오래오래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 그리고 아주 귀중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리고 산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아무리 낮은 산도 알 건 다 알아서 비바람 치는 날은 몸을 웅크리기도 하고 햇볕 따스하면 가슴 활짝 펴고 진종일 해바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할 줄도 알고 어떤 때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활짝 펴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거 활동하는 사람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은 산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슴속에 있는 우리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산도 산은 산이어서 있을 것은 있고 갖출 것은 갖추었다. 알 것은 알고 볼 것은 다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 할 얘기를 다 한 거잖아요. 할 얘기를 다 하면서도 문학적인 모양을 갖춘 거잖아요. 이게 시인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시작했다가 그 시작한 이야기를 상상으로 이어가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변화도 주고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한시 쓰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기, 승, 전, 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시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시작할 때 그 착상이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착상이 새롭게 발견해서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 단계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그 이야기를 이제 상상으로 쭉 끌어가고 변화도 주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것도 글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런 모양을 갖춘다는 거죠. 이런 모양을 갖추고 이런 방식을 통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쓸 수 있을까요? 아직 대답을 그렇죠. 자신 있게 못 하시는데 그렇죠. 바로 시를 쓸 수는 없죠. 그러나 내 생각을 나한테 처음 하는 방식으로 쓰는 글이 일기예요. 누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해놓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편지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이제 수필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